왜? 몰라요. 그럼 네가 여기로 가셔서 이렇게 했어야지. 근데 여기 점심시간 때 그러더라고. 여기 앞에 이상하게 밀려요. 이상한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차 엄청 밀리지. 아니, 엄청 밀려서 근데 여기 앞에 오는데 특히 엄청 밀려요. 차 타고 방학이잖아. 차 타고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오는 게 더 여기 빠르지. 말고 저기 큰 길가 있잖아. 저 거기서 다원 걸어야지. 쪽에 가면 지하철을 타고 오면 아니야. 되잖아. 준원아. 지하철을 타고 오면 되잖아. 근데 지하철이 더 빠른 거 그러니까 같아. 지하철을 타는 시간을 생각해서 빨리 집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야? 지하철은 한티역에서 걸어오는 거 나쁘지 않아. 네. 근데 저 맨날 그래요. 한티역에서 그냥 쭉 오면 돼. 거기 소로 해서 쭉 오면 돼. 쭉 오는 길에 들려서 점심 한 번 먹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오는데 항상. 그래서 여기서 한티역 한 15분 걸어서 그렇게 안 먹어. 느긋하게 막 그게 나 대중교통이 이 동네 차 타고 들어올 동네가 아니야. 아침 점심 저녁 다 밀려. 그리고 이제 명절 우리가 점심에 여기 대로가에 가서 학생들 쏟아져 나오는 걸 봐야 돼. 진짜 니네들 그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지 않아 보이지. 여기 큰 길가에 저희 나가서 6시 반쯤에 저녁 먹으려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놓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나가서 내려가서 왼쪽으로 나가면 안 돼. 절대. 그쪽은 아예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돼. 진짜 들어갈 수가 없어. 그쪽에 학원 그 부가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주가 아, 규모가 커. 그 건너편 뭐 미탐도 막 애들 많고 주가는 뭐 한다고? 재수학원. 얘들도 새롭게 브랜드 런칭한 거지. 원래 이렇게 건물 되게 커 보이고. 이름이 엄청 짜. 주각이랑.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왜 또 영어로 써놨지 모르겠어. D-U-C-A. 아 진짜. 한글도 아니고 영어야. 주가. 아무튼 우리 지난번에 상수선의 정리까지 하고 그죠? 네. 정사형 특별히 과제가 없는 대신에 그 전에 밀린 과제들 좀 하라고. 이거는 오늘은 정사형을 끝낼 거고요. 정사형은 끝내서 요 단어는 끝날 거고 다음 단어 공간좌표에서는 약간 남겨놓을 거야. 공간좌표는 약간 그래서 부의 방정식 이전까지 일단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시간이 나오면 뭐 과제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과제가 또 상당히 보물선이랑 파원할 때는 좋았는데 갑자기 기아로 들어가 버리니까 좀 과제 거의 50문 되는. 맞아요. 설날 동안 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네. 야 설날 때 제발 쉴 생각을 하라고. 예전 때 항상 근데 막 그런 과제들 막 많이 하잖아요. 못해. 아니 과제를 연휴 때 어떻게 해? 나도 연휴 때 과제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거의 그러니까 이게 뜻대로 스케줄이 안 짜지잖아. 없잖아. 차에서 한다고 숙제를? 네. 차에서 숙제를 한다고? 생각보다 차에 있는 시간이 기니까 그때만 근데 연휴 때가 활용하면 시간 제일 많지 어떻게든 않아? 되긴 해. 내가 진짜 타고 가는. 차에서 그냥 자고 게임해 그럴 아니 때. 차에 있는 시간 차에서 아니어도 차에서 핸드폰 보면 좀 그래요. 왜? 멀미 같은 거. 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야, 마. 공부하고. 핸드폰 보면 멀미하는 애가 책을 보면은 멀미를 안 한다고? 놀아줘. 진짜? 진짜요? 핸드폰 애초에 멀미가 심한 편이 아니라서 핸드폰도 막 엄청 오래 보지 않는 이상 멀미를 많이 안 차에서 받는데 이거밖에 안 아 불어요. 멀미야 없는. 좀 신기한데? 오히려 그래? 차에서 코딩하는 애. 네, 그러니까 차에서 그러니까 뭔가 핸드폰 같은 거는 화면이 계속 뭔가 바뀌는데 책은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바뀌잖아요 화면. 그래서 더 뭔가 집중해서 풀면 내가 알기로는 생물학적으로 그 인체 공학적으로 차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볼 때 이 책이나 핸드폰을 이러고 봐야 된다라고. 그래야 멀미를 덜 한다고 본 거 같아. 앞으로 그 진행 방향하고 이게 좀 일치해야 덜하다고. 하더라고. 차에서 공부할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아니야. 그래서 차에서는 만약에 정 공부하겠다라 그러면은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하나 머릿속에 놓고 차에 타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아하. 머릿속으로만. 그러다가 이제 차에서 내릴 때쯤 오, 그럼.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차에서 이걸 아유 그냥 초등학교 때나 하는 거였지. 초등학교 때 숙제 안 해가지고 엄마 차 안에서 그냥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아유 아 왜요? 그걸 고등학교 때 그러고 있으면 되게 넌 좀 아니라고. 네, 그럼 그 시간이 근데 너무 그거잖아. 아까워요? 네, 약간. 야 그럴 때 좀 릴렉스 하는 거지 차에서. 방금 카트 하지 말고 숙제를 했어야지. 숙제 이미 다 했어. 다음 숙제까지 했어야지. 자 보겠습니다. 혹시 뭐 지난 시간에 한 거에 대한 질문이 좀 있을까? 그때 그냥 풀어보라고 짧게 이렇게 해주셨던 거는 채점 안 해주신 거예요. 아우 뭐 굳이? 어. 아 그리고 오늘 이제 보면 이따가 또 해설 올려줄게요. 아하. 어느 정도까지는 네. 네, 체크할 수 있도록 올려줄 테니까. 자 정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사용. 정사용을 하다 보면 어제도 하면서 학생들 중에 카발리 원리 혹시 알아요? 알죠. 알죠. 카발리의 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나 영재고 입시할 때 자기소개서 쓸 때 쓰는 애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 학생이 적당한 주제야. 그러니까 이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카발리의 원리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두 입체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생긴 건 달라도 어느 지점에서의 단면의 넓이가 일치하면은 둘의 부피는 같다. 그죠? 왜? 이거를 이제 평면에서도 할 수 있겠죠. 약간 적분 개념이잖아요. 그게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아, 그래서 맨날 드는 얘가 그거잖아. 그 뭐야? 구하고, 그러니까 원기둥에서 반구를 이렇게 뺀 요거하고 원뿔하고의 부피가 같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3분의 2고 이게 3분의 1이고 네, 원기둥에. 그래 안 그래? 그랬던 거. 근데 그게 넓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렇게 생긴 도형하고 이렇게 생긴 도형하고 이거하고 이거가 길이가 같으면 넓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저 긋는 선이 입변과 평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돼요. 이거는 어쨌든 꼭 밑면하고 평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방향성이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 이 범위가 동일해야 되고. 저거 언제 배웠지? 안 배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영대비 학원에서 잠깐 저거 다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저거 우리 수업 시간에 쌤이 설명했었어. 그 학교. 근데 저게 결국에 수업 시간에 했다고? 학교에서 쌤이 아. 설명 안 했는데 잠깐 언급했어. 그건 결국 저게 이제는 적분 개념이죠. 그지? 자, 그래서 정사형을 하다 보면은 저거를 떠올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정사형이 뭐냐면 어떤 평면 알파가 있어. 어떤 점 P가 있습니다. P가 있어. 점 P를 알파에 정사형 시킨다는 것은 수선의 발 P'을 만들어내는 걸 정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 평면 알파랑 수직이 되는 빛을 비췄을 때 생기는 그림자예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정사형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정사형.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빛을 비췄을 때 그 평면이 이런 평면에다가 어떠한 도형을 얘랑 평행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빛을 비추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빛을 비추는 것과 수직이 되게 요게 정사형이고 그걸 얘랑 비교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정사용한 것과 얘를 정사용한 게 일치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너무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요 알파와 베타 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뭐 아직 길이나 넓이를 얘기 안 했으니까. 자, 저게 정사형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분 PQ를 정사형 시킨다라는 건 PQ에 있는 모든 점을 수선의 발을 내리고서 그 자취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선분이다. 그치 준원아? 그러면 길이는 어떤 식으로 되겠느냐? 이게 L이고 이게 L'이라면 슥 만나게 해서 둘이 이루는 각이 세타다. L 코사인 세타다.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세타고 자 이제 선분을 했으니까 어떤 면적을 갖는 도형. 이제 너네들이 뭔가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평면 도형을 가지고 노는 데 있어서 삼각형만 증명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도형을 다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에 대해서만 보이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너네들 그 지수법칙 같은 경우 보면 어때? 유리수 범위까지는 이렇게 하면은 증명이 돼. 근데 무리수나 실수 범위까지 확장은 우리 능력으로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념적으로 어떻게 하고 마무리 짓냐면 무리수라는 것도 결국에 유리수들의 어떤 극한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좋다. 요렇게 유리수들도 결국 그 무리수에 한없이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리수들을 표현할 때 유리수들의 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근데 평면 도형도 결국에 똑같아요. 어떤 평면 도형을 갖고 와도 적당히 잘라서 삼각형들의 총합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거지. 잘게 쪼개는 거야. 선생님 원은요? 원도 쪼개고 남는 부분 또 삼각형 채우고 남는 부분 또 삼각형 채우고 무수히 채우다 보면 삼각형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삼각형만 보여라. 어떠한 도형을 정사형시킨다라는 건 여기에 있는 모든 점의 수선의 발을 이 평면 알파에다가 내리그어서 그들의 자취를 만들어내는 게 정사형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다 가지고 놀 수는 없으니 삼각형을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가져올 삼각형은 이 알파랑 평행한 변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평행한 하지마. 사진이 졸리대. 이렇게. 자, 과연 이렇게 평행할 때 이 두 도형의 넓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예, 보면 평행한 게 AB랑 A 프라임, B 프라임 우리 평행하다.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보면 약간 그러거든요. 학생의 그런 헷갈려하는 그러한 걸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항상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면 닮은 배울 때 우리가 진짜 무지성으로 제곱의 비다라고 배우잖아. 진짜 닮은 비가 A 대비면
넓이 b는 a제곱 대 b제곱. 거의 그냥 암기하듯이. 그러니까 선분은 코사인 세타 인정. 근데 넓이는 왜 코사인 제곱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만 곱하냐?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야 돼. 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내 눈꺼풀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껐잖아요. 자, 우리가 삼수선 적게 배웠단 말이야. 그럼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에 붙여버릴 수가 있지. 그지? 그럼 붙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여기에서 여기에다 내린 수선의 발이 C야. 그지? 그럼 C에서 여기에 A, B에다 수선의 발을 긋는다면 그 점이 여기에 내렸을 때 요 점이면 이렇게 이어도 이게 수직이겠지. 삼수선의 정리라는 걸 배웠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 아. 자, 그럼 여기가 H고 여기가 H'이면 CH를 정사형시킨 게 C'H'입니다. 자, 그럼 넓이는 AB 곱하기 CH 곱하기 2분의 1이었는데 S'은 A', B', C', H'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네 둘이 같네? 그 다음에 C', H', CH를 정사형시킨 거네? 얘하고 이루는 각을 둘 사이의 이면각이라고 배웠어, 우린. 그 각이 세타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CH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아, 요래. 이해될까? 선생님, 이거는 저런 특이한 경우잖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어떤 삼각형이든 저런 그렇게 요렇게 쪼개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을 한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어서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좀 일직선이 되어야 그림은 좀 예쁜데, 뭐 이렇게 그리지 뭐. 이렇게. 근데 이해될까? 네.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얘가 코사인 세타, 얘도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된다는 거면 전체로 봤을 때는 저게 성립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에 대해서만 보이시면 되고요. 굳이 필기할 건 없는 게 다음 페이지에 잘 보시면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연구해서 그 밑에 보시면, 그쵸? 아유, 이거는 문제 풀 때는 잘 써먹으면 돼. 자, 정사형 이해되셔? 자, 그럼 너희들이 하다 보면 정사형을 하다 보면 어떤 도형도 만나게 돼? 평면 도형뿐만 아니라 공간 도형도 만나겠지? 그래서 공간 도형을 할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246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두두두두두두두